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입제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8학년도의 대입제도 개편은 24년 내년에 발표됩니다. 4년 예고제. 그래서 두 개가 특히 바뀌죠. 수능도 개편되고 대입제도도 개편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입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계속 그 사이도 바뀌어가고 있고 수능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서 그런데 수능 개편이고 대입제도 개편과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입시 변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화두여서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머리를 맞댄 교육부와 대화 또 나오셨어요, 우리 장관님. 통합수능 대입 분석 후 개선책 마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새 문과생들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생들이 좀 불리하게 된 이런 특정 구조들, 요걸 좀 개편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개편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선을 할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요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교육부 장관님이랑 서울 상위권 대학들, 여기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왔어요. 그 교육부 이제 학교 담당자들이 와서 지금 이제 정시 전형에서 이제 이과 학생들이 너무 유리하게 되어지는 이 구조를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개편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약간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조금 개편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입 제도와 수능 시험 자체를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한 큰 합의가 있었다. 이게 이제 큰 이야기였고요. 이건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문이과형 수능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앞에서 본 것처럼 문이과 애들이 이렇게 됐냐면 탐구 과목을 이제 각자 선택을 한 다음에 문이과 기준이 아니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조로 수능의 구조가 아예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차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문이과가 통합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이 이제 서남수 장관 박근혜 정부 시기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장관님이 그 문이과 통합 수능을 처음 제안했어요. 그때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문이과 통합, 예를 들면은 문과 애들한테 이과 과목도 가르치고 이과 애들한테 문과 과목 가르친다. 이거 좋은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 배운다고 해서 실제로 대학 가서 사회와 과학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그런 거 배워가지고 이거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좀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본인 입장이니까 이건 뭐 오피셜한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개인의 견해라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원래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수능의 변별력을 좀 높여라. 왜 그랬어요? 조국 사태 벌어졌죠. 공정성 이슈 생겼죠. 공정한 입시 제도가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정시잖아요. 원래 그 전까지 완전 수시로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수시 막 비율 80%까지 올리고 대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조국 사태 때문에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정시 비율을 40%, 뭐 많게는 거의 한 이제 실질적으로 50%까지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능 변별력을 높여서 정시로 뽑게 만들어라 라고 푸시가 들어왔고, 이 때문에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버리고 변별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문이과 통합이라면 대전제에서 미적분 기화 등 이과생이 주로 되는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원래는 제외해야 되지만 변별력을 높이려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쉽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미적분 기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를 보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버린 현재 상황이 이제 정부의 요구, 왜? 정시를 높이라, 공정성을 강화하라 라는 요구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쌍둥이 이제 내신 성적 조작 사건도 이제 있었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지니까 결국 학종이 두들겨 맞고 수시보다 정시를 밀어주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입시가 이렇게 파행으로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한 견해입니다. 재밌는 견해여서 배경 맥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이해도 볼 수 있겠구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이 있었는데요. 사실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3차 포럼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든 총 3번에 하고 있어요. 22년부터 이제 뭐 22년 이건 언제야? 10월달, 11월달, 1월달. 올해도 몇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대입제도 개편안이 뭐 다 볼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현재 지금 들으셨던 이야기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럼 그 전문가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견을 누구로 봐야 될 건가? 대입제도 개편이 어떤 쪽인가? 자, 이번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찬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좀 어떻게 개편할 건가에 대한 예지였는데요. 변별력을 높이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과목 성격이나 시험 맞지 않는 문항.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지금 초등 선행 바람이 불게 된 근본 원인이에요. 사실은. 코로나도 부채질을 좀 했지만 지금 초등 선행이 가능해지고 초등 선행에 목숨 걸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수능 공부를 아이들이 대치동에서는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들이 뭐 수능 영어 다 끝낸다. 뭐 미적분 기하까지 한 바퀴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게 사실 어쩌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4, 5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수능을 해야 되고 수능이 굉장히 어렵다. 대표 과목이 뭐였어요? 국어였죠. 영어는 절대평가돼 있고 수학은 웬만큼 어차피 자기 머리만큼. 근데 국어 왜 이렇게 어려워? 국어 미리 해야 돼. 이거 그 얘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능이 변별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데,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초중등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수능 제도가 만약에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올리고 고득점 문항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절대평가와 자격고사와 논서술학 문항의 도입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오고 있던 흐름이 갑자기 역행한 거예요. 조국 사태 이후에 정시를 갑자기 어려운 수능을 내기 시작하고 정시로 입시를 뽑자.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가고 있다? 다시 이렇게 가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 결과가 날지는 지금부터 한 1년간 지켜봐야 됩니다. 왜요? 1년 안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교육 주체. 자, 교육의 핵심 3대 주체. 정부죠. 정부와 이제 교육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있습니다. 이 셋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자, 셋이 한 박자를 내면 바뀝니다. 셋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수능은 바뀌어야 된다. 지금 방식으로 변별력 높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형태의 수능과 정시 구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청회에서 그냥 어떤 교수님의 의견일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얘기 좀 빼고, 자, 요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입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입시는 진짜 무조건 이해하고, 우리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서울대 보낼 생각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대입제도라고 하는 건 보통 3, 4년 전에 결정이 됩니다. 2028학년도쯤부터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한 발표가 내년쯤 공식적으로 있겠지만, 2024년 정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사전 논의는 그 앞선 시기에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사실 이런 소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미 과거, 기존에 있는 제도를 따라가는 열차의 끝칸이에요. 근데 이거는 2028년이라는 기점과 24년이라는 기점은 열차가 시작되는 첫 칸이에요. 근데 그 첫 칸의 기관차가 누구예요? 교육부예요? 맞아요. 교육부기도 해요. 그런데 대학, 아까 삼두마차라고 했잖아요. 삼두 중에서 또 핵심이 대학인데 그 대학의 핵심이 어디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무조건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게 가장 미래를 예측하기 쉬워요. 서울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시기쯤 교육계의 방향이 대충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조국 사태 같은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분명히 바뀌어요. 어떤 방향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스스로 가지세요. 누구한테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제 썰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실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 그잖아요. 결국 학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입시에 대한 저희 애는 아직 입시 얘기는 아니어서 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나이브한 관점일 수 있어요. 준비하시기 전에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입시는 진짜 꼭 아셔야 돼요. 가끔이라도 어떤 기사가 나오면 의미를 이해하려고 진짜 문해력, 이거 진짜 텍스트는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 이 문해력, 난독증의 상황이잖아요. 이걸 진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 없잖아요. 제가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서울대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발전 컨퍼런스. 제가 오늘 볼 때 꿀팁이라고 들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가 오늘 하이라이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이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픈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찾아내지를 못하셔서 잘 못 보시니까. 자, 어쨌든 서울대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입시가 어떻게 갈 건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요. 여기 뒤에 서 계신 분이 권호영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입시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권호영 교수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본부장, 입학처장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고, 권호영 교수님이 수년간 지금 특히나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이 입시 제도를 이끌고 있는 리더세요. 이분의 견해를 보셔야 돼요. 오세정 총장님은 서울대학교를 이끄시고, 권호영 교수님은 그 학생들 선발에 대한 입학처의 모든 사안을 리드하시는 분이에요. 잠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수능 부분에 대한 개편은 아까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 대입제도 개편 부분이고요. 예, 바칼로레아랑 선울수를 얘기는 오늘 핵심은 아닌데 이따 말미쯤에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서울대 컨퍼런스 의미는, 자 보세요, 이거 되게 리얼해요. 조국 사태 이후 정시 확대로 뒤틀어진 대입 지형을 바로잡는 큰 틀에서 과도기인 2024년부터 27년까지 서울대의 대입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대입 개편의 방향성을 엿보게 했다는 데 있다. 자, 이런 교육 기사를 잘 내는 몇몇 언론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많이 참고하는데 이 의미 부여를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 확대, 초등 선행, 수능 선행, 이거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한 2, 3년 안에 이렇게 많이 심해진 걸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시 강화. 정시 강화가 뭐예요? 정시를 변별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수능을 내겠다는 형태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지난 4, 5년간 그 방향으로 저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쭉 이제 얘기 나오는데, 기조 강연에 자 여기 권호연 전 입학본부장, 그래서 여태까지 쭉 서울대 입시를 이끌어 오셨던 권호연 교수님이 발표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서울대 학종의 현재를 만든 당사자가 학종을 보완하고 정성평가를 확대한 교과 전형, 교과를 반영한 수능 전형.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27학년도까지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나 대입이 아예 바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방식으로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대입 개편으로 간다 얘기예요. 근데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나오죠. 학종의 현재를 만든 당사자가 학종의 보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의 그 키스피치로 하신 거예요. 메인 발표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따 볼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정성평가를 확대한 교과 전형이 뭐냐? 교과는 내신 성적이에요. 근데 정성평가는 뭐예요? 숫자로 볼 수 있는 정량이 아니라 글로 써 있는 걸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보고 읽는 방식, 이런 정성평가를 확대하겠다. 교과에도 내신만 보지 않고 학생부 전체를 보는, 그 다음에 교과를 반영한, 교과를 집어넣어서 뭘 해야 돼요? 수능을 해야 돼. 즉 정시에도 내신을 볼 거다. 학교 생활 중요하다. 학교 생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 중심으로 내신을 볼 거고 학교 생활 포함해서 정시를 볼 거다. 즉 학교 생활 개판치고 학교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엉망인데 이 친구들이 그냥 수능만 잘해서 서울대 올 수 없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27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권호영 교수님의 의견은요. 그냥 서울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셜입니다. 심지어는 이 컨퍼런스에 전국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방향으로 전체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암묵적으로 이끈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방식을 2027년까지, 그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거예요. 학교 생활의 충실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좋은 고교를 선택해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이 화두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고교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만약에 지역의 한계 때문에 학교 선택에 좀 자유가 제한이 된다면 아마 시도 내에서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들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봅시다.
권 전 본부장 역시 학생부 중심으로 가면서 수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자격고사화죠. 수능의 자격고사. 물론 이 방식이 될지는 몰라요. 왜?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거의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직전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바로 조국 사태가 터졌었죠. 그랬기 때문에 뭐 어떤 이슈가 또 있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굽이 치더라도 가는 길은 가는 거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다. 다만 시기와 방향이 조금씩 이제 어떻게 약간 좌초되는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학종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학종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 생활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대학 입시 부분, 여기는 이제 이 권호영 교수님의 발표 자료입니다. 실제로 요거 자료 다운받으시고 싶으시면 학교 사이트 가시면 서울대학교에 올려져 있어요. 근데 뭐 찾기 복잡하시니까 제가 핵심되는 부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설명 포인트는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요, 깊이예요. 이건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깊이 있는 심화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미리 한 거는 수박 겉핥기일 수 있잖아요. 깊이 보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0년을 운영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다. 학교 교육을 통한 대입 준비 분위기가 형성됐다. 제가 지난달에 12월에 이거 할 때 라이브 할 때 그 얘기 드렸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 수능형 공부할 때 애들이 학교 공부해도 수능에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교실 붕괴 난다고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막 경기도 지역 얘기하면서 막 애들 수업 시간에 막 그냥 밖에 나가고 엎드려 다 자 있고 수업 아무도 안 듣고 왜?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갈 건데 수능 공부하는데 학교 수업 아무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엄청 하고 있었다가 지금 2028 대입은 이제 지금 중2일 거예요. 지금 중2가 2028학년일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정상화했다는 거예요. 대입을 가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내가 열심히 해야 이걸로 난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교의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교육활동,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 이수가 가능했었어요. 자,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기반 대입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미래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이 일성과 이게 맞아졌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요 수능을 잘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수능에 인프라가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뭐 강남이라든지 학군제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다양한 지역이 됐던 건 뭐겠어요? 포항에, 전주에 지역형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 다양하게 애들이 왔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고민거리가 있어요. 수능이 학교 교육을 내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도체가 되는 건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처럼 정시가 계속 강화되면 애들이 내신 대신에 수능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학생부 기록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문제.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조국 사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어내는 건 안 돼요. 따라서 과정을 평가해야 된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때의 결과에 애들이 막 지어내고 선생님이 뭐라고 쓴 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할지 그걸 기술적으로 해낼지는 참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신뢰성을 얻어야 된다. 대입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합리적 논의를 반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사교육 열풍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끼겠지만 일단 큰 틀로 이런 고민들을 지금 10년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형 대입 제도를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수능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수능 자체가 바뀌는 것도 포인트고 수능이 어떻게, 제가 일단 질문 지금 계속 많이 나와서 질문 한 번에 모아서 할게요.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수능 자체의 내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수능이 입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능 자체로 대입이 끝나버리는 거. 이게 현재죠. 정시, 표준 편차, 변별력, 표준 점수, 줄 세우기. 요게 지금 이제 정시 구도인데 요거를 바꾸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서울대는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최근에 이게 역행했던 거예요. 자, 근데 큰 틀의 기본 학력 평가
B형. 수능은 정시의 대표 전형 요소. A형, B형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두 형태가 있다. 학력평가하는 큰 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대표적인 전형 요소로 갈 거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A형, 전과목 절대평가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학력평가 방식으로 현재대로 갈 거라면 절대평가해라. 즉, 지금처럼 정시만으로 대입을 전형을 뽑고 사람들을 쓸 거라면 기본적인 학력평가는 절대평가로 충분하다. 상대평가까지 줄 세우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일단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교육의 삼두마차. 교육부와 대학과 고교 일선이 한 목소리를 내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대학 쪽의 리더는 얘기를 했어요. 수능 쪽은 이미 결정 났잖아요. 교육부 쪽은. 거기는 절대평가나 논서술형 도입이라니까요. 거기는 기본 입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일선, 고교 일선, 시도교육청이죠. 이 부분의 이슈만 해결이 되면 이건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금 Y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보력이나 영향력이 중요해져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은 좀 교육계나 아니면 어른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약한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이 약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서포팅을 자유형 사립고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반고들에게 그 서포팅이 갈 수 있고 최소한 그걸 하고자 하는 학생. 저는 여기서 모든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 학생들이 모두 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적어도 그런 마음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고자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는 학교가 갖춰야 되고 학교가 못 갖췄다면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고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못 지면 시도, 도지사, 시장 등등이 다 이건 공동으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냥 학교나 개별 교사의 역량의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위죠. 그리고 그걸 왜 학부모님들한테 다 그게 넘어갑니까?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학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알고, 물론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앞으로는 좀 나아져야죠. 저희가 60, 70년대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시 기준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도 논서술식 도입, 정시 핵심 전형 요소는 유지하되, 그리고 혹은 수능 1, 수능 2처럼 공통과 선택 과목 제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안하면서 베리에이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 방향 아시겠죠? 절대평가 여기 들어있고요. 논서술식 여기 들어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 지금 제가 백날 해도 안 와닿는다니까요. 원래 그래요. 이게 변화가 이만큼 와도 그게 일반 대중들이 느껴질 때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이거 24년, 내년 발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발표되겠지만 실제로 느끼시는 거는 한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정말 최 원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는 스스로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좋은 얘기인데 제가 와서 가져와 봤어요. 너무 이제 입시 얘기만 한참 했는데 교육적인 목표는 대체 뭐가 있냐? 그리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과학적 사고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 기존의 방식은 문제풀이형 학습은 왜냐면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습에서는 모범 답안 또는 정해진 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많은 과학적 질문의 내재적 성질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게 서울대가 현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서울대 저도 이제 서울대를 다닐 때 제가 참 보면서도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마우스패드에 서울대 가면 기념품 샵에 가면 마우스패드를 파는데요. 마우스패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국의 미래를 누군가 묻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 저는 그게 되게 되게 남사스럽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무게를 좀 짊어질 필요가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혜택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럼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서울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에서 미래교육이나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답이 정해진 걸 열심히 딸딸딸 외워가지고 물론
어려운 거 문제는 풀 수 있겠지.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 답이 나오지 않은 이 문제들만 산적한 앞의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우린 정말 키워야 되는데 아니 서울대는 정말 키우려고 고민하는 걸 거 아니에요. 왜요? 서울대는 딴 데랑 지금 경쟁할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좀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울대는 줄곧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27학년도까지의 변화 방향은 확정적이니 최소 서울대가 그렇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겠다. 자, 요 자료가 궁금하시면은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미래 포럼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되게 현실적인 얘기여서 그럼 깊이 있는 학습의 구체적인 안을 그 내용 중에 이게 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 근데 물론 이제 요거 지금 축소되려고 하고는 있죠. 고등학교 때는 고교 학점제, 대학 입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어지는 이 틀. 요걸 하는 게 깊이 있는 학습. 선행 학습 아닙니다. 미리 하는 학습 아니고 깊이 하는 학습을 우리는 이걸 하는 학생을 뽑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말은 서울대 되게 고지식해요. 말한 대로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대로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있다면 진짜 뽑으려고 할 거예요. 뭐 놓쳤으면 서울대 손해고. 어쨌든 우리 애들이 28학년도쯤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런 방향으로 서울대 입시가 가고 있다는 걸 공감하신다면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의 학습 경험이나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